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봅니다. 위클리 뷰, 오늘도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파월 의장의 주식 고평가 발언과 함께 동시에 우리 시장도 낙폭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게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또 추세 전환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 주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많이 올랐죠. 네. 9월 달이죠. 9월 달 코스피 장중 고점이 월간 상승률이 9.8%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6% 이상 오늘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월간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조정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 조정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월 의장 발언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꼭 파월 의장이 정의를 내려주지 않아도 거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S&P 500 주에서 PER이 22.9배까지 지금 9월 중에 올라갔었는데, 이보다 더 PER이 높았던 케이스는 과거 27년간 딱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이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이제 두 차례 기간인데, 99년 당시에 그때 PER 고점이 25배였었는데요. PER 고점 형성 이후에 S&P 500 지수가 1년간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이때 1년 동안 13% 정도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PER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추가 상승 기간도 상당 부분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8월 달에 S&P 500 지수 PER 고점이 한 23배를 좀 넘어섰었는데, 이때도 PER 고점 이후에 1년 4개월간 S&P 500 지수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PER이 고평가가 돼 있는 건 분명하긴 하지만,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하락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평가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 고평가 국면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주변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부분이 기업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과정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그 주식 고평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다음 주 한 주를 또 지내면은 우린 긴 추석 연휴에 돌입하게 예, 예. 됩니다. 고로 또 관망 심리가 짙게 껴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 네.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한번 쫙 정리해 보면서 우리 부부장님은 다음 주 일정 안에서 어떤 이벤트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목전에 있는 거는 9월 30일 미국 시간이죠. 9월 30일 자정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늘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9월 30일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동향 9월 달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이제 수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된다면 미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11월 한 18일, 20일 정도까지 임시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했었는데 상원에서 이제 부결되는 막혔죠. 바람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공무원들의 상당 부분,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무급 휴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공기관이 다 이제 그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과거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던 사례가 95년도, 96년도 이때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셧다운이 됐었고, 최근에는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초에 이제 셧다운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때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로 역대 가장 길게 셧다운이 됐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년하고 지금 2025년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이기 때문에 지금 2기죠. 네. 1기 때가 지금 2기 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재현이 우려감이 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은 1기 때는 그 국경 문제로 상당 부분 그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셧다운 대립이 상당히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의 대립이 컸던 반면에, 지금은 뭐 일반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민주당 뭐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대립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셧다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단기에 그치면서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수출 영향도 좀 궁금해요. 워낙 뭐 우리 반도체 예. 지금 살아나려다가 지금 또 트럼프의 말말말에 살짝 꺾인 거잖아요. 예, 예.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서 또 긍정적인 숫자를 확인해 보면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 9월 수출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수출이 다시 600억 달러 진입을 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들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워낙 지금 반도체 수출이 좋기 때문에 8월 달 반도체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27%로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요. 메모리 반도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44% 수출 증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금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게 된다면 9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은 상당히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연휴 직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게 나온다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AI 산업의 어떤 그 향후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다소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실적 전망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반도체주의 반등이, 또 바이오주의 반등이, 뭐 조방원주의 반등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보면 다음 주는 또 개천절 10월 네. 3일에 쉬니까 4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데 환율이 무서워요. 1,41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에다가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2회 가능성의 기대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는 또 4거래일을 예. 앞두고 있는데, 일단 조정을 한동안은 추석 전까지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뭐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연휴 직전에 선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대략 오히려 물량을 많이 빼시잖아요,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경계 매물이 더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목요일은 또 만기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네네.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하루하루 앞당겨서. 당겨져서 10월 2일로 네. 만기일이 확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급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추석,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이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추석 연휴 직후에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약품에 대한 관세 100%를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가 의약품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혹시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요번 연휴 기간 같은 경우는 경계 심리가 분명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 국면에 위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불가피하게 조정을 좀 염두해 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승 동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수출입 동향 데이터 플러스 뭐 이제 29일이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잖아요.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 뭐 면세, 유통 그리고 미용 쪽으로는 조금 호재성 이슈를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그래도?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좀 확산이 돼야겠죠.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축을 잡고 있는 투자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유효성을 갖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다음 주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초반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9월달 미국 고용지표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 금리나 연말까지 두 차례 연속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달러와의 다시 약세 반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그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승 추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말씀해 주셨던 다른 업종, 테마로의 투자 심리 어떤 확산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이 다시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야 그런 센티적인 측면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위클리뷰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